이야기 철학 동화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 선덕여왕과 모란꽃. 어느 날 신라의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 딸인 덕만공주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지요. 하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이제껏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어. 그래도 정만공주는 왕이 될 능력이 충분히 있어. 신하들은 오랜 회의 끝에 덕만공주를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지요. 선덕여왕이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어요. 당나라는 땅이 무척 넓고 나라의 힘이 세서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신라를 얕잡아 보던 당나라 왕은 선덕여왕이 무척 못마땅했어요. 여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사람을 보내 신라를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당나라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선덕여왕은 무척 화가 났어요.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하셨어. 이런 때일수록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선덕여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왕마마, 당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꽃 그림과 꽃이었지요. 당나라 꽃인 모란이옵니다. 궁궐이 꽃향기로 가득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떠들썩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꽃은 향기가 없을 듯하군요. 선덕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꽃이 피면 알게 될 테니 꽃씨를 심어보세요. 신하들은 꽃씨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꽃이 향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선덕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신 말씀이 아니겠소. 꽃이 피면 알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신하들은 꽃씨를 정성껏 심었어요. 얼마 뒤 탐스러운 모란꽃이 가득 피었어요. 모란꽃이 피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하들은 정원으로 달려갔지요. 어디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아!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신하들은 선덕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왕마마, 모란꽃은 화려하기만 할 뿐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덕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가 말했어요. 여왕마마께서는 모란꽃을 보신 적이 있는가 봅니다. 선덕여왕은 빙긋 웃으며 당나라에서 보낸 그림을 가져오게 했어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는 꽃에 향기가 없다는 말이지요. 선덕여왕은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능력이 남달랐던 거예요. 선덕여왕은 여유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나라 왕은 나를 시험해 보고 싶었겠지요. 하여 글 대신에 이 그림을 보낸 것입니다. 꽃인 여왕은 나를 뜻하는 것이고 벌과 나비를 나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신하들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선덕여왕이 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벌벌 떨었지요. 신하들은 선덕여왕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선덕여왕은 힘주어 말했어요. 나는 지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너그러움과 슬기로움에 감탄해 외쳤어요. 여왕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보게, 이번에 여왕마마께서 김유지 장군을 보내어 백제를 무찌른 이야기 들었나? 듣고 말고
어쩌면 그렇게 신하들의 능력을 잘 알아보시는지 몰라. 선덕여왕은 사람을 잘 살펴 지혜로운 사람, 무술이 뛰어난 사람, 마음이 고든 사람을 가려내어 각각 일을 맡겼어요. 덕분에 신라는 날로 번창할 수 있었지요. 선덕여왕에 대한 소문은 당나라에도 전해졌어요. 그 그림의 뜻을 알아차린 걸 보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당나라 왕은 생각을 바꾸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비록 신라가 작은 나라지만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서로 돕도록 하라. 그 뒤로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많은 문물을 주고받았어요. 문물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물건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선덕여왕은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데 기초를 마련했어요. 또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지 항상 살펴보았지요. 그 덕분에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답니다. 자, 원작을 소개해 볼까요? 이련의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할 때 승려인 이련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와 더불어 불교에 대한 기사, 전설 등을 모아 지은 역사책이에요. 이 책은 김부숙이 지은 삼국사기와 더불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역사책 가운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는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신라에는 골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골품제에 따르면 왕위는 대대로 성골, 부모가 모두 왕족인 사람이 이어받아야 했지요. 하지만 진평왕이 죽고 나자 성골은 여자인 덕만공주뿐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진골, 부모 중 한쪽이 왕족인 사람 출신 남자인 용춘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춘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덕만공주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나다. 용춘은 나의 신하로 삼겠다. 결국 화백회의라는 국가회의에서 덕만은 왕으로 세워지고 632년에 왕위에 오르지요.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랍니다. 선덕여왕은 백성들을 잘 보듬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선덕여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에 실려있지요. 생각을 더 해볼까? 숨은 의미까지 알 수 있다고요?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의 모양이나 색깔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얼굴 사진을 보면 얼굴 생김을 자세히 알 수 있지요. 또 사람들의 표정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얘들아? 무심코 지나쳤을 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찾아낼 수 있답니다. 알았죠? 자, 관찰력을 키운다는 것은 사물과 주변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런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관찰력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어떤 기분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잘 관찰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 그리고 능력을 알아내는데 큰 힘이 되지요. 지우진이도 잘 보고 있나요, 그렇게? 선덕여왕이 신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관찰력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김유신, 김춘추와 같은 훌륭한 인재를 알아볼 수 있었고 또 나라 안팎의 사정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우지은이도요. 관찰력을 잘 키워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만 끝.